네, 4월 13일 수업이고요. 지난번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요런 페이지 작업을 하다가 한 절반 정도 진행을 하고 이제 아랫부분을 좀 남겨놓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이제 마저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마지막 과목 자바스크립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자, 여기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는, 먼저 원본 사이트를 다시 한번 또 보고 이야기할게요. 자, 이게 지금 원본 사이트이고요. 쭉 내려가서, 네, 여기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그 약간의 점수 같은 영역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박스 안에다가 그 각각의 항목별로 박스를 또 이렇게 4개를 놓을 거고요. 그 박스 안에서 이제 값 그리고 텍스트 이런 출력 부분을 구성을 할 겁니다. HTML 태그가 갑자기 이상하게 정렬이 되네요. 이거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제 포인트라고 하는 영역, 클래스 박스 포인트라고 하는 영역이 지금 들어있는데, 지금 요거 보면은 화면 전체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균등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런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게 폭을 좀 제한하자라는 추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큰 모니터에서는 좀 골치가 아파지니까 메뉴 같은 경우도 폭을 우리는 좀 제한을 해놨었죠, 이렇게.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표시하게끔 할 겁니다. 저기 메뉴 만들었을 때도 보면은 지난주에 작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커먼에서 메뉴 쪽 보면은 네, 전체 넓이를 이제 1800으로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100%로 나오게 했었지만 이제 전체 태블릿 이상 사이즈에서는 맥스 1800으로 제한을 하고 작업을 했었어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줬었고요. 자, 비슷한 스타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안쪽에 포인트 컨테이너라고 하나 잡았습니다. 원본 사이트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전체 넓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포인트 컨테이너라는 애를 하나 잡아놨고요. 그 안에서 각각 이렇게 영역별로 들어가니까 포인트 아이템이라는 거를 이제 4개를 박스를 넣은 거예요. 각각의 영역 안에는 수치값과 텍스트를 출력하기 위한 게 동일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 컨테이너를 놓고 포인트 아이템 4덩어리 그리고 각각의 항목 안에는 이제 포인트 아이템 밸류랑 아이트 텍스트라고 해서 값들 쪼르륵 넣습니다. 자, 최상위 상단은 이제 클래스 포인트인 영역. 자, 이렇게 잡아놨고요. 이제 이 영역을 꾸미기 위해서 이제 CSS 작업을 준비를 해보자고요.
자, 브라우저로 결과를 좀 띄워놔 볼게요. 라이브 서버가 안 깔려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영역 보면은 지금 조금 전에 집어넣은 태그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SCSS 파일에서는 요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영역, 네,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영역, 요 안인 거죠. 이 안에다가 지금 포인트 컨테이너라는 애를 놨습니다. 일단 높이 값도 일단은 빼고 이 배경 색깔은 맨 마지막에 뺄게요. 이 안에 포인트 컨테이너라는 영역이 있는데 얘는 그 기본적으로 넓이를 최대 넓이를 모바일 사이즈 기준 100%를 가져가긴 할 거예요. 그리고 태블릿 이상의 사이즈에서는 맥스 위드스 똑같이 1800 픽셀로 갈 겁니다. 마진 오토라고 해서 가운데 정렬시킬 거고요. 자, 배경 색깔 한번 줘서 확인해 보죠. 자, 작은 사이즈에서는 넓이가 최대 100%예요. 그러니까 노란색 박스가 이렇게 가득 찬 상태로 나오는데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 1800 사이즈 상태로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되는 거죠. 지금은 상단에 있는 요 메뉴 사이즈에 맞춘 건데 너무 크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조금 더 줄이셔도 돼요. 최대 크기를요. 1400 정도로 맞추겠다라고 하면은 좀 더 작은 사이즈로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요 노란색 박스 안에서 이 각각의 포인트 아이템이라는 애들이 4덩어리가 있습니다. 얘네가 가로로 배치가 돼야 되니까 이 포인트 컨테이너의 디스플레이 속성은 플렉스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가로로 배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포인트 컨테이너 안에 각각 포인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각각의 단위를 의미하는 박스들이 들어있었는데 이 포인트 아이템한테 일단은 영역을 좀 확인하자는 취지로 빨강색으로 테두리를 쳐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야 좀 눈에 보이죠. 요건 임시입니다. 자, 요 항목들의 각각의 넓이를 25%로 잡아볼게요. 자, 그럼 개당 25% 넓이를 차지하는 거죠. 자, 이 안에서 글자들을 가운데로 봅시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 지금 이 포인트 아이템은 이 하나의 빨간색 박스 안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글자들이 가운데로 몰렸어요. 글자 크 색상은 흰색으로 바꿀게요. 배경이 노란색이라서 지금 흰색이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포인트 컨테이너에 노란색을 빼주면 또 그 뒤에 있는 살구색 때문에 안 보일 텐데 글자가 잘 안 보일 텐데 이 살구색의 백그라운드 색상을
원래 디자인처럼 짙은 회색으로 바꿔주면 이제 흰색이었던 글자색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포인트 아이템 안에 보면은 원모 사이트 다시 한번 보면은 위아래로 여백이 좀 꽤 잡혀 있잖아요. 네, 그 여백을 구성하기 위해서 바깥에 요 회색 박스한테 포인트 컨테이너한테 줘도 되겠네요. 색깔이 너무 진한가? 자, 상하 패딩을 50픽셀 정도 주고 좌우는 1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자, 위아래로 여백이 생겼죠. 이것도 좀 작다 싶으면 값 더 주셔도 돼요. 자, 이 빨간색 박스 하나 안에 보면은 값을 표시하기 위한 포인트 아이템 밸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을 표시하기 위한 포인트 아이템 텍스트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 아이템 안에 있는 포인트 아이템 밸류한테 글자 크기를 36으로 키우고요, 얘를. 그 다음에 좀 굵게. 그리고 숫자랑 텍스트가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밀어내기 20픽셀 정도. 자, 글자 크고 이렇게 잡혔죠? 글자가 좀 작은 것 같다 싶으시면 더 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텍스트. 자, 얘도 폰트 사이즈 32픽셀. 이렇게 해서 글자를 표시했는데 32 지금 보니까 너무 크네요. 20 정도. 24.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글자 굵기를 오히려 기본값이 400인데 좀 더 얇게 해볼게요. 글자가 더 얇아졌죠? 자, 25%니까 모바일 사이즈로 들어가도 계속 25%를 차지하긴 할 텐데, 이때쯤 되면 이제 글자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버리니까, 기본적으로 넓이 25%인데, 일단 모바일에서는 50%씩으로 잡을게요. 그래도 지금 줄바꿈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부모한테 플렉스 랩이라는 속성을 줄바꿈 허용함으로 바꿔줘야만 자식들이 이렇게 줄바꿈을 하고요.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개당 50%씩 표시를 하다가 데스크탑 사이즈에 갈 때는 개당 25%로 넓이 값을 바꿔주면, 모바일에선 이렇게 두 줄로 표시되다가 50%한 줄에 50%씩, 한 칸이 50%씩 차지하니까 한 줄에 두 개밖에 못 들어가죠. 이러다가 이제 해상도가 커지면은 이렇게 4개씩 되는 걸로 재배치가 되죠. 자, 포인트 아이템, 요 빨간색 박스 하나인데요. 얘는 마진, 상하단에 10픽셀,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마진을 좀 주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빨간색이랑 빨간색 좀 띄어놓을 용도로요. 이 상태에서는 여기 위쪽에 여백이 이렇게 50씩이나 클 필요는 없어요. 자, 얘도 한 20 정도로 여백을 줄여보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데스크탑 사이즈가 되면은
이 여백 상하 여백이 원래는 60이었는데 이걸 20으로 줄였어요. 모바일 장치라서. 이제 극장에서 갈 때는 이제 한 60 정도. MD에서 이제 데스크탑 사이즈일 때는 이렇게 60 정도 키우면, 자, 여기 상단하고 하단은 여백 크기 잘 보세요. 자, 여백이 확 늘었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이 다 되면 이제 이런 그 영역 확인 용도로 만들었던 코드는 없애거나 주석으로 막습니다. 모바일, 그 다음에 이거는 데스크탑.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역 하나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과정을 일단 1교시 때 몸풀기로 한번 해볼게요. 일주일 만에 만난 거니까 이제 코드 감을 좀 찾아야 될 테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한번 끊는 걸로 하죠. 자, 단톡방에 자료 올렸으니까요. 일단 첫 교시는 요 정도 분량으로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25분이고요. 네, 30분이라고 치고 이제 20분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8시에 다시 모이는 걸로 할게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영역은 여기 요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그 적당히 높이 잡아준 다음에 글자만 가운데로 몰고 배경 이미지만 넣으면 되는 부분이라 쉬워요. 여기서도 이제 모바일을 좀 접목을 했을 때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높이가 좀 줄어들고 텍스트 크기 좀 작아지게 했고요. 데스크탑 사이즈에서는 높이랑 글자 크기가 좀 더 커지게 했습니다. 자, HTML 부분은 배경만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포트폴리오라고 제목 텍스트만 달았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역의 높이를 300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를 하나 깔았는데 반복 없이 스크롤 돼도 위치 고정.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제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위치 고정돼서 들어가 있죠. 근데 이미지가 보면은 전체 화면 사이즈보다 좀 작아요. 자, 이럴 때 일단은 가운데로 맞춰놓고 배경 이미지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놓고 가운데로 맞췄죠?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커버로 하면 일단 넓이를 우선적으로 맞추고 높이는 비율에 따라 조절하는 특성이었죠. 작았던 애가 넓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자를 가운데로 몰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 저스티피 컨텐츠를 센터로 주면 가운데로 몰리죠. 높이를 300으로 잡았는데 데스크탑 이상 사이즈에서는 높이가 500으로 커지게 해놨습니다. 그 PC에서 좀 더 크고 모바일에서는 높이가 이렇게 좀 작아지는 거죠. 자, 요 제목.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꾸몄어요. 자,
글자 크기 40에 굵기 400, 그 다음에 글자 자가는 12픽셀, 그 다음에 흰색.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줬습니다. 마진 속성을 주고 싶었는데 얘한테 마진 속성을 주고 싶었는데 그냥 마진 오토라고 하면 그래도 먹긴 하네요. 플렉스 속성이 들어가면은 마진 오토가 상하에 대해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저스티피 컨텐츠로 중앙 가로축으로 중앙으로 몰고 마진 오토라고 하면은 세로축에서 중앙으로 배치되죠. 플레이 플렉스가 부모에게 적용되어 있다면 마진 오토는 세로축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디스플레이 블록은 딱히 안 줘도 될 것 같고요.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는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하는 속성이에요. 아까 분명히 포트폴리오 영문으로 소문자로 썼거든요. 여기서 대문자로 바꿔놨고요. 자, 데스크탑 사이즈에서는 글자 크기와 굵기 그리고 글자 간의 간격을 좀 더 넓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좀 전체가 커지는 느낌이 드나요? 극적으로 좀 더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더 줄여도 돼요. 그러면은 모바일에서 이렇다가 좀 더 큼지막한 게 더 보기 좋네요. 자, 이렇게 부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영역은 일단 요 제목 영역하고 그 밑에 이미지 영역이 있는데 일단은 요 제목 텍스트들만 먼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HTML에서는 이제 my work 그리고 요 텍스트 두 줄을 이렇게 p 태그로 각각 넣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넓이를 또 제한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컨테이너라고 하는 영역으로 잡아놓고 요걸로 이제 전체 넓이를 제한할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 줬어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작업을 해놨었는데 높이를 150 정도로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상하 여백 30, 좌우 10, 그리고 최대 넓이 100% 이렇게 부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상하 여백이 30, 그 다음에 최대 넓이가 100%고 좌우 여백 10 이렇게 조그맣게 부여를 했다가 이제 모바일 사이즈를 벗어나면 넓이를 100%로 줬었는데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1400으로 제한. 마진 오토. 플렉스 없죠? 플렉스가 없으니까 마진 오토는 가로축으로 작용하죠. 그리고 상하 여백 60에 좌우 20 정도로 좀 더 부여할게요. 자, 그리고 요 파란색 박스가 이제 커지면 이제 일정 사이즈 이상은 벗어나지 않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이 워크라고 하는 이 H1 가운데 정렬 글자 크기 30. 자, 얘도 데스크탑 사이즈로 커지면은 폰트 사이즈를 42 정도로 더 키울게요. 자, 그럼 요만했던 글자가 밑으로 커지면서 이제 마이워크라고 훨씬 커지죠. 이건 좀 너무 키운 것 같네요. 36 정도로만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요 P 태그 얘네들도 가운데 정렬시켜야죠. 지금 H1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위한 P 태그가 있었는데 얘도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됐고, 원본 보면은 사이사이가 좀 띄어져 있잖아요. 일단은 제목 같은 경우는 밑으로 좀 많이 띄워야겠네요. 마진 보톰에 32픽셀. 이만큼 띄워놨고, 그 다음에 요 텍스트 간의 간격도 피태그 마진 보톰에 18픽셀 정도? 이렇게 이제 띄워놨어요. 아무래도 지금 마진으로 밀어낸 거다 보니까 얘네가 부모를 지금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요 포트폴리오 컨텐츠 높이를 지금 고정으로 150이라고 걸어놨는데 사실 이건 테스트용 코드니까 상관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커졌고요. 글자 색깔 같은 경우에는 칼라, 그레이, 좀 이렇게 회색 빛깔로 좀 나왔었죠. 폰트 사이즈 14픽셀. 저장할 때마다 스크롤 좀 밑으로 치네요. 14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16픽셀. 네, 좀 괜찮네요. 그 다음에 위쪽의 제목은 좀 진한 회색으로 제목과 내용은 좀 차이를 줄게요. 데스크탑에서 글자를 좀 더 키워봅시다. 네, 확실히 좀 커지는 느낌이 있죠. 피태그도 데스크탑 사이즈에서는 24 정도로 좀 더 키워봅시다. 너무 키웠네요. 글자 굵기는 300 정도로 좀 가늘게 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이 들어갈 영역도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8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영역 밑에다가 컨테이너 밑에 목록이니까 목록 정의로 들어갈게요. 클래스 갤러리 li 태그에 일단 뭐 이미지니까 뭐 실제로 클릭 가능하겠죠. 여기서 우리는 클릭을 안 하겠지만, 그리고 img src sh 밑에 img 밑에 p1.jpg 파일 이름이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p1.jpg부터 p8.jpg까지 쭉 있죠. 그럼 이제 이미지 파일들을 쭉 8개를 지정해 놓자고요. 자, 이미지가 8개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이 갤러리 영역 안에서 li 태그들이 한 줄에 4개씩 가로로 배치해야 됩니다. 자, 컨텐트 안에 있는 갤러리가 이 안에 있는 li 태그가 한 가로로 배치돼야 되니까 일단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럼 전부 가로로 나열이 되죠, 이렇게. 근데 커지는 것도 가로로 배치되다가 이제 화면 끝에 도착하면 이제 삐져나가기 시작하잖아요. 플렉스는 기본적으로 가득 차면은 줄바꿈을 안 해요. 그래서 줄바꿈을 시키고 싶으면은 플렉스 랩 속성을
랩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줄바꿈을 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li 태그, 이 안에 있는 li 태그를 개당 넓이를 25%로 잡아주고, 이 안에 있는 그림은 그 안에서 가득 차라 라고 하면은 한 줄에 4개씩 배치가 됩니다. 이래놓고 요 사이사이에 약간씩의 여백이 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li 태그한테 패딩 10픽셀 정도의 여백을 잡아주면은 여백이 이렇게 쭉 생기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작아지는데, 원본 사이즈는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세로로 한 개씩 나오게 했어요. 우리는 세로로 그 모바일 사이즈에서 한 축에 2개씩 나오게 합시다. include md. 자, 요게 데스크탑용 사이즈고, 모바일에서는 기본 50%씩. 자, 그럼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2개씩 나오다가 데스크탑이 되면은 이렇게 4개로 바뀌는 거죠. 자, 여기 위에 간격이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아마 원본도 좀 더 넓을 거예요. 얘는 글자가 기울인 꼴로도 되어 있네요. 자, 피태그한테 폰트 스타일 이탈릭 기울인 꼴로 주고요. 갤러리한테는 상단 마진을 조금 더 넉넉히 줍시다. 너무 적다. 위에 좀 더 띄웠어요. 자, 지금 보면 마우스 올렸을 때 이미지가 이렇게 좀 흐릿흐릿해지는데,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효과가. 자, 그래서 자, li 태그 안에 아까 링크를 넣었었죠. 링크를 넣고 그 안에 이미지 넣었어요. 우리 HTML 태그 보면은 li 태그 안에 링크를 놓고 이미지를 넣었어요. 자, a 태그를 일단 임시로 a 태그에 빨간색 테두리를 줘봅시다. a 태그 영역을 좀 확인하자고요. 자,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다 있죠. 근데 현재 A 태그에 어떤 사이즈적인 거를 줄 수 있는 그 디스플레이 블록을 안 줬기 때문에 감싸지를 못하고 있네요. 디스플레이 블록까지 줘보죠. 자, 감싸졌죠. 링크의 사이즈를 주고 싶으면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바꾸고 시작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이건 거의 공식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img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호버, 트랜스폼 형태 변형을 하겠습니다. 스케일을 1.2 1.2 가로 세로 1.2 정도 키울게요. 그러면 마우스 올리면 커지죠. 커지는 순간 링크를 삐져나가죠. 그러면 이제 링크한테 자기를 삐져나가는 애들을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지에 마우스 올렸을 때는 순간적으로 링크 영역을 벗어나는데 그거를 A 태그는 잘라버리고 있으니까 안에서 확대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 트랜지션은 지정된 시간 동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효과 0.3초 동안 이지 인아웃 점점 빨라지다가 느리게 스르륵. 아이고. 아 0.3s 단위를 안 썼네요. 좀 많이 보던 거랑 비슷한가요? 자, 빨간색 선은 이제 없앨게요. 이게 아까 그 반투명으로 바뀌는 것보다 낫죠? 자, 이제 여기에 적용했었던 이 하늘색 배경 속성도 이제 빼겠습니다. 어때요? 좀 그럴싸해요? 자, 요번 글씨는 요거까지만 이제 배포할게요. 그러면은 네, 파일 보냈으니까 이제 요만큼 내용도 각자 실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컨택트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하고 위쪽에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보면은 사실 배경 이미지만 다르고 구성이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가장 1차원적인 방법은 요 포트폴리오 타이틀이라고 만들어 놓은 요거랑 컨택트 타이틀이 내용이 똑같으니까 여기 밑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컨택트 타이틀에다가 그대로 붙여놓고 배경 이미지만 딴 걸로 바꾸면 될 거예요. 구성이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먹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사실 뭐 그냥 이렇게만 작업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CSS 코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건 아무리 오랜 시간을 투자하건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디자인을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눈에 딱 봤을 때 그냥 이쁘냐 안 이쁘냐가 그냥 정답이에요, 이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코딩스럽게 해본다면 똑같은 코드가 2번 이상 반복될 것 같다면 똑같은 코드가 2번 이상 반복될 것 같다면요,
지금 요 부분에 적용될 CSS랑 요 부분에 적용될 CSS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기존의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줬죠. 이걸 놔두고 공통으로 적용할 스타일 시트를 하나 더 만드세요. 타이틀이라고 클래스 이름을 줄게요. 그러면은 클래스라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곳들은 똑같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줘놓고 아까 만들었었던 이 포트폴리오 타이틀이라는 이 부분의 이름을 그냥 타이틀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코드가 여기 두 군데 동시 적용되는 거죠. 자, 이래놓고 결과 확인하면은 컨택트, 여기 포트폴리오. 자, 지금 여기 컨택트가 요거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 지금 밑에 높이 150을 강제로 주고 있어서 그래요. 타이틀에서 아무리 높이를 300으로 줘도 밑에서 150으로 다시 덮어 써버리니까 그러죠. 자, 요 부분을 이제 주석으로 막아버리면은 이제 똑같이 포트폴리오 타이틀 밑에 컨택트 타이틀. 근데 문제는 그림까지 똑같다는 거죠. 자, CSS 클래스를 만들면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거는 타이틀이라는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개별적으로 적용될 부분, 예를 들면 배경 이미지는 포트폴리오 타이틀이라는 혹은 컨택트 타이틀이라는 걸로 각각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타이틀이라고 만든 거에서 배경 이미지, 지금 요게 문제인 거잖아요. 요 배경 이미지를 포트폴리오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 컨택트 타이틀이라는 부분은 다른 제3의 배경 이미지를 이렇게 적용하면은 기본적인 틀은 이 타이틀이라는 걸로 공유하고 배경 이미지 처리만 각각 다르게 하니까 좀 더 가볍게 양쪽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 타이틀이라는 속성이 이 타이틀 클래스에 동시에 적용이 되고, 컨택트 타이틀은 그리고 포트폴리오 타이틀은 개별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 작업하셨던 거에서 좀 변경이 생기는 거니까 이걸 주석으로 막은 다음에 포트폴리오 타이틀을 타이틀로 바꾸고 배경 이미지 들어있던 거 제거한 거죠. 자, 처음 한 부분에만 적용되도록 설정한 내용을, 코드를 타이틀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곳에 동시 적용되도록 선택자 이름을 변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배경 이미지 속성 있던 거는 제외하고, 포트폴리오 타이틀에서 점 타이틀로 변경된 코드에서 배경 이미지만 독자적으로 개별 적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한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자, 포트폴리오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에는 그냥 생략 이렇게만 전달할게요. 그래서 요 두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게끔 index.html.png 자, CSS를 작업할 때 처음에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게 코드가 동시에 여러 군데 적용되는 이런 스타일의 코드는 아직 훈련이 좀 부족해서 많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나올 것 같으면 안에 알맹이 복사해서 붙여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여태까지 실습 예제들은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위에도 그런 부분들이 꽤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부분이니까 한번 여기는 코드를 재사용하는 형태로 좀 개선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에 컨택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where I work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이메일 같은 걸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입력 상자를 부여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차피 실제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요 아랫부분은 배제하고 연락처만 이렇게 적어 놓는 걸로 할게요. 여기 컨택트 부분의 밑에 보면은 똑같이 마이워크랑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있는데 여기 원본도 보면은 같은 사이트네. 근데 여기 위에가 좀 사이즈가 줄어들었네요. 어디 봅시다. 맨 위에가 여기가 이름이 타이틀로 돼 있어서 그렇구나. 여기랑 같이 먹었네요. 타이틀이라는 이름이 겹치니까 여기 이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네요. 여기는 서브 타이틀이라고, 섹션 타이틀이라고 바꿉시다. 위쪽에 타이틀이라는 이름이 기존에 쓰이고 있어서 코드가 중복되는 바람에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섹션 타이틀이라고 바꿀게요. 자, 그럼 이 부분은 갈무리를 다시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코드도 갈무리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최하단 부분 여기만 남은 상태인데, 자, 다시 이제 정상화됐죠? 최하단 부분 여기는 지금 요 텍스트 영역이랑 요 텍스트 영역이 지금 스타일이 비슷해요. 겹쳐요. 이것도 코드 재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포트폴리오 컨테이너 안에 마이워크랑 뭐 이렇게 쭉 들어갔죠? 자, 이 포트폴리오 컨테이너 안에도 서브 컨테이너라고 클래스를 따로 주고요. 컨택트 영역에도 여기 div라고 해야 되나? dig이라고 줬네요.
자, 여기도 컨택트 컨테이너 그리고 서브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같이 줬습니다. 그럼 여기도 서브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코드가 적용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컨텐트 안에 포트폴리오 컨텐트 안에 서브 컨테이너. 근데 이거는 지금 코드를 따로 줄 만한 게 없네요. 그 선택자가. 여기는 그냥 개별적으로 갑시다. 자, where I work, I loved your feedback. 이 부분 텍스트를 이 안에 넣어줄게요. 자, H1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P 태그에 이렇게요. 자, 이 부분의 CSS도 사실 여기 포트폴리오 쪽에 있는 요 제목하고 지금 똑같아요. CSS가. 근데 지금 선택자를 얽혀놓은 게 코드상에서 약간 재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요 코드는 복사해서 가져갈게요. 포트폴리오 컨텐트, 아, 그냥 여기 서브 컨텐트 주면 되겠네요. 서브 컨텐트, 여기도 서브 컨텐트. 자, 여기 갤러리 넣었던 거 제가 잠깐만 잘라낼게요. 섹션 컨텐츠라고 이름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 컨텐츠랑 컨택트 컨텐츠 이렇게 두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섹션 컨텐츠라고 이름을 공유하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컨테이너, 컨택트 컨테이너가 있는데 여기도 섹션 컨테이너라고 이름을 공유할게요. 자, 그럼 다시 index.scss로 갑시다. 여기는 포트폴리오 컨텐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여기 이름을 똑같이 섹션 컨텐트라고 바꾸면 이마만큼의 코드가 여기하고 여기에 동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H1 태그와 P 태그는 H1 태그, P 태그, H1 태그, P 태그는 모두 같은 모양을 적용받을 겁니다. 자, 요게 지금 우리가 작업하던 결과물이거든요. 여기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밑에도 여기 텍스트 똑같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갤러리 있던 거 제가 잠깐 잘라냈죠. 자, 그 잘라낸 갤러리를 다시 붙여서 보면은, 자, 이 갤러리라고 하는 요 영역은 이 포트폴리오 컨텐트 안에만 들어있는 거지 아래쪽에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 갤러리만 얘만 그냥 이렇게 밖으로 빼내세요. 이 갤러리가 얘 안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선택자가 항상 이렇게 계속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간부터 툭 잘라고 거기부터 적어도 돼요. 이걸 반드시 계층화 시켜야 된다는 압박감에 빠지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상태였다면 우리가 이거 포트폴리오 컨텐트 요거 잡을 때 섹션 컨텐츠 잡을 때 이 섹션 컨텐츠는 한참 올라가서 메인 안에 있고 메인은 컨테이너 안에 있고 여기부터 시작했었어야 돼요. 그냥 중간부터 툭 잘라서 명시해도 되는 거니까 반드시 이거를 계층을 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빠지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아랫부분 높이 값을 150으로 주고 지금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주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빼면 자, 영역이 이렇게
좀 여유로워졌고요. 이 안에다가 이제 들어갈 영역을 그림과 그 다음에 요런 연락처 부분 요런 거를 넣어야겠죠. 근데 여기 영역이 지금 나눠진 걸 보면은 얘가 넓이가 한 요정도 돼 있고 얘는 요만큼 돼 있죠. 거의 한 4대 8 정도로 나눠져 있네요. 4대 8. 여기 코드를 확인했더니 얘는 33%, 얘는 66%. 그러니까 영역이 좀 그렇게 나눠져 있죠. 자, 인덱스 쪽에서 여기에 div 클래스, 여기는 지도 이미지가 들어갈 거니까 맵 지도 영역, 이 안에는 div 클래스 선택, 여기는 연락처 영역. 그냥 단순 div니까 이렇게 두 줄로 표시가 될 거예요. 컨택 컨텐트 안에 점 맵은 위드스를 33.3%, 점 컨택트는 위드스를 66.6%, 0.1% 모자르긴 하지만 그래도 100이라고 치자고요.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냥 div니까 문단화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넓이는 요만큼 요만큼 잡혀 있어요. 하지만 쟤네가 세로로 나오는 이유는 부모한테 플렉스를 주지 않아서. 얘한테 플렉스 주면은 여기까지 다 영향을 받으니까 이걸 div라고 묶읍시다. div 클래스 컨택트 인포. 자, div를 또 집어넣은 이유는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줬더니 애꿎은 요 텍스트까지 플렉스 영향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 두 개만 플렉스를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div라면 감싼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 주면은 텍스트까지 같이 먹으니까 하나 div로 감싸서 여기만 적용하려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점 컨택트 인포로 감싼 다음에 컨택트 인포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부여해서 지도 영역과 연락처 영역만 이렇게 영역이 잡히도록 나누겠습니다. 근데 들어갈 내용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잡은 건 사이즈가 좀 많이 넓죠. 이만큼이고 얘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사이즈를 조금 가로 넓이를 좀 줄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위드스를 800 정도로 줄여봅시다. 너무 줄였네. 1100. 적절해 보이죠? 자, 이제 지도 영역에 이미지 넣어야죠. img src assets 안에 img 폴더 안에, 자, 지도 이미지. 자, 넣고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오, 되게 크네요. 얘가 요 영역 안에서 축소되게끔 보여야 되니까 맵 안에 이미지는 위드스 100%, 33.3% 영역 안에서만 100%로 차라. 이렇게 나왔죠. 자, 양쪽 옆에가 좀 떨어져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이 컨택트 영역하고 맵 영역, 요 두 영역한테 패딩 상하는 뭐 그냥 패딩을 한 10 정도 줄까요?
양쪽 다 안쪽 여백 조금씩 가져가라고. 자, 그럼 좀 떨어졌죠? 만약에 이 넓이가 좀 더 떨어지면 좋겠다 싶으시면 더 주시면 돼요. 한 20 정도 줘보자 라고 하시면은 더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컨택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를 넣을 건데, 자, 연락처 영역은요 목록 정의 태그로 가죠. 자, li 태그를 3개 집어넣고요. 시카고 US 폰은 요거, 이메일은 요거였죠. 자, 그럼 이렇게 글자는 들어갔어요. 여기에 이제 아이콘들이 들어있잖아요. 지도, 그 다음에 전화, 이메일. 요거는 우리 아이콘 폰트 적용해놨으니까 검색하러 갑시다. 폰트 어썸 사이트에서 아이콘. 자, 지도에 들어가는 그 조그만 그 동글뱅이 같은 그 송곳같이 생긴 걸 마커라고 해요. 자,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요거네요. 가장 기본적인 거. 로케이션 닷. 자, 코드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락처 정보. 이거는 폰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것 같아요. 몇 개가 나오죠?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쓰시면 돼요. 자, 일반적인 전화기 아이콘, 폰. 자, 마지막으로 이메일. 자, 이메일 관련된 아이콘 또 나왔죠? 복사해서 갖다 놓읍시다. 자, 이제 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아이콘들 잘 나와요. 이제 크기만 잡아주면 돼요. 자, 컨택트 안에 일단 뭐 중간 단계 건너뛰고 li 태그가 있는데, 이 li 태그 안에 일단 글자 크기부터 잡아주자고요. 폰트 사이즈는 28픽셀. 너무 큰가? 22. 이건 좀 작은 느낌이네. 26. 자, 글자 색상은 회색, 그레이. 그레이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줄 간격이 좀 너무 따닥따닥 하잖아요. 그래서 라인 헤이트는 150% 정도 줍시다. 자, 좀 벌어졌죠? 조금 더 주고 싶으면 더 주셔도 돼요. 뭐 170% 정도 주면은 한 줄의 높이가 좀 더 여유 있게 생기죠. 아이콘이란 글자를 조금 밀어내고 싶다면 li 태그 안에 아이콘을 지금 i 태그 혹은 공통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i 태그네요. 혹은 fa 솔리드. li 안에 있는 i한테 마진 라이트 25픽셀 그러면 벌어지죠? 좀 크다 싶으면 값 줄이세요. 15픽셀 줄어들죠. 자, 요 아이콘 부분도 통째로 안으로 좀 밀었으면 좋겠어요. 얘한테 패딩 레프트 안쪽 여백 한 35픽셀 정도 밀리죠. 근데 33.3이랑 66.6이 지금 보니까 저는 좀 많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네요. 40하고 60으로 딱 잘라지게 합시다. 여기 좀 더 낫지 않나요?
자, 이제 얘네들을 세로 축에서 중앙으로 몰 거예요. 이 li 태그 3개가 지금 ul 태그 안에 들어있는데 ul 태그 안에서 세로 축의 중앙으로 몰 거예요. 자, 영역을 확인해 보면은 지금 요거 요 컨택트라고 하는 div가 있고요. 이 안에 ul 태그가 요만하게 있죠. 자, 일단 이 ul 태그한테 자, 얘를 감싸고 있는 ul이니까요. 자, ul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게요. 플렉스는 기본적으로 요소를 가로로 배치하는 애죠. 그러니까 li 태그가 가로로 배치됐잖아요. 근데 얘한테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이라고 주면은 이게 다시 세로로 바뀌어요. 컨택트가 요만한데 ul 있고 li. 자, 이래 놓고 저스티파이 컨텐트를 센터로 몰면 가운데로 몰리는데 지금 얘가 안 몰린 이유가 ul 태그가 높이 값이 지금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ul 태그 높이는 지금 컨텐트만큼 커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li 태그를 세로 가운데로 몰아봐야 갈 데가 없는 거야. 만약에 ul 태그한테 임의로 높이를 한 250픽셀 정도 줬다라고 하면은 250 영역 안에서 가운데로 몰리는 거죠. 100%라고 주면 컨택트 영역 안에서 가득 찰 거 아니에요. 얘가 세로 중앙으로 오겠죠. 자, 센터, 엔드, 플렉스 엔드. 여기서 값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확인하셔도 괜찮아요. 스페이스 어라운드, 스페이스 비트윈, 스페이스 이브니. 지금 보니까 스페이스 이브니가 더 적당해 보이네요. 자, 최종 결정합시다. 스페이스 이분리로 주고 ul 태그의 높이 값을 100%로 부여하겠습니다. 라인에이트는 좀 빼볼까요? 어차피 가운데로 간격을 줄 거니까 라인에이트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뺐어요. 자, 최종 결과물입니다. 이렇게요. 밑에 그 이메일 보내기는 어차피 지금 동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안 넣습니다. 자, 이제 모바일로 사이즈를 줄이면 아까 마지막에 작업한 부분은 모바일일 때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간격이 틀어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지도 영역의 넓이가 모바일일 때는 그래도 가득 차고 요 연락처는 밑으로 내려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드스를 최대 위드스를 100%로 주고 그 다음에 include MD 데스크탑 사이즈에서는 최대 위드스를 40%로 가져라. 컨택트 영역도 모바일일 때는 100%로 갖고 데스크탑 사이즈에서는 60%로 가져라.
자, 이렇게 되면은 계속 수치상으로는 얘랑 얘가 각각 100%, 100%니까 두 줄로 나와야 되는데 줄 바꿈이 안 되고 있죠. 왜냐?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면 웬만하면 줄 바꿈 안 해요. 줄 바꿈을 가능하게 하려면 플렉스 웹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줄 바꿈이 되죠. 자, 여기 라인에이트를 아까 뺐었는데 라인에이트 지금 모바일 상황 보니까 이때는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모바일일 때랑 데스크탑일 때. 자, 수업용 예제니까 최대한 모바일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반응형 상태를 다 고려하면 사실 작업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가지 사이즈의 적응을 내가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라고 여겨지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작업한 것처럼 이렇게 동시 적용은 좀 뒤로 미루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습을 할 때는 지금 저는 수업용이니까 모바일용이랑 데스크탑용을 다 했는데 나는 그냥 한 가지 사이즈에만 먼저 최적화를 시키겠다 라고 염두하고서 데스크탑 사이즈만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던 모바일 사이즈만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던 하세요. 그 한 가지 사이즈가 좀 충분히 되면은 그 다음 작업에서는 그 다양한 해상도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걸로 작업을 하면 되죠. 실제로 이제 큰 포털 같은 경우는 대형 사이트들은 한꺼번에 동시에 적용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여기 보면은 얘네는 그냥 이거 딱 PC용 하나잖아요. 모바일용은 아예 따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응형이 무조건적인 그 요구사항은 아니에요. 아예 이렇게 따로 만드는 경우도 꽤 많으니까 반응형을 무조건 구사해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하시고 일단은 한 가지 스타일의 해상도에만 맞춰서 최적화 작업을 먼저 하세요. 그게 좀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반응형을 도전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스텝 영역 세팅을 할게요. 스텝 11. 자, 일단 스텝 10하고 스텝 11은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종 완성된 완성 소스 코드는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내용을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오히려 좀 헷갈렸던 요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완성된 파일은 제가 별도로 넣었으니까 그 전체적으로 내용 점검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최종 소스 다시 한번 보낼게요. 파일 하나가 누락됐네. 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일단 이거 작업을 하시고, 내일도 수업이 있구나. 자, 이제 슬슬 이제 마지막 단원이니까,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게 이제 마지막 단원이니까, 그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분들만의 뭔가 작품을 만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어떤 세상에 없는 사이트를 만들기에는 아이디어도 수집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는 게 그 단기간 안에 가장 좋은 거는 기성 사이트를 이제 최대한 나만의 코드로 다시 재현해 보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숍 뭐 이런 데 사이트가 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좀 화려한 게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일단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구성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하고자 하는 페이지가 이제 선정을 각자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셔서 영역을 이렇게 분할을 해서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한번 그려와 보세요. 이거는 뭐 당장 내일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마 한 다음 주 정도까지 한번 구상해 보세요. 이게 끝나면은 다음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포토샵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포토샵으로 그리면 되긴 해요. 일단은 이렇게 뭔가 만들고자 하는 페이지를 종이에다가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셔서, 아, 내가 DIV를 어떻게 나누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각자 구상을 한 다음에 이걸 보고 작업 방향을 같이 논의를 해볼 겁니다. 자, 요거는 당장 내일까지 해오라는 게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일 올렸고 여기 공지에다가 다음 주 목요일이 4월 20일이죠. 공사 20까지 숙제, 작품으로 제작할 페이지의 구성 스케치, 기성 사이트 분석해 오시는 얘기예요. 자, 그러는 동안 이제 CSS 실습한 것도 여러 번 그게 해보시면 돼요. 특히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요번 페이지 작업하면서 특히 많이 그랬는데, 쓰는 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플렉스 쪽도 몇 가지 패턴화가 돼 있어요. 그런 것들 몇 번 더 염두하시면 될 겁니다. 자, 남은 시간 작업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작업 다 마무리 되시면은 별도 클로징 안 할 테니까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퇴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녹화 이제 끄겠습니다.